월요일 날 이제 더 이제 좀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하락 출발해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77만 원대나 78만 원대 정도 부근에서 쌍바닥 정도 형성하면서 아마 다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한 번쯤 더 고생하시게 된다라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동혁 대표님의 그 소회 한 말씀 좀 듣도록 하죠. 네. 어제까지 이틀 정도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2.8 전쟁 계속해라. 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좀 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벽을 그래도 슬기롭게 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CPI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탁 막히면서 뭐 미국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뭐 우리 시장도 뭐 따라가는 모습이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이제 페드워치의 11월 그 동결에서 그러니까 0.2 올리는 확률이 한 10% 정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이틀 동안의 반등을 잠시 또 잊어먹고 다시 원상태로 좀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와 환율, 유가의 3변수에다가 이제 뭐 소위 2.8 전쟁이라고 이제 요새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의 전황에 따라 가지고 뭐 전쟁 덕분에 뭐 금리가 내려가서 다행이었어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아무래도 그 주말 사이에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과 함께 유가가 폭등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전망들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은 또 강세였고 반대로 나머지 쪽에 좀 해당되는 종목들은 좀 약세였고 이렇게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하루 증시. 이런 말 들으면 또 조금 기분 많이 상하실 수 네, 있는데. 그럼 됐습니다. 뭐 기분 상할 말은 뭐하러 들어 우리가. 네네. 그냥 뭐 장은 그냥 또 뭐 안 좋구나. 그런데 이게 좀 아까 나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지만 기분 나쁘다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은 안 좋은데 네. 난 먹을 게 있었어 뭐 이런 거 아니세요? 그렇죠. 이제 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니 이게 이제 2.8 전쟁 계속되라 약간 이런 생각 하셨던 것처럼 네. 그 오늘은 또 식량난 관련 종목들이 확 그렇지. 터졌잖아요. 또 곡물. 러시아가 이제 곡창지대 폭격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의외로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걸로 좀 수익 내고 그리고 뭐 매매를 안 했어요. 그냥 시장을 계속 관망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조정 나온 게 이게 물론 매크로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뭐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채권금리 내려가고 이런 게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제 바뀌었나 하면 뭐 채권금리 올라가고 그런 바뀐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냥 저점을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바닥을 잡아줬던 저점은 안 깨는 선에서의 돌림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벼운 조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받아들였다. 네, 좀 희망을 갖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은 사실 미국의 CPI 충격으로 또 주가 급락한 한국 증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 빠진 이유를 어디서 잡을 것이냐. 사실 그 미국채 입찰 거기에서 예상치보다 4.8인가 그랬는데 3.7인가가 더 높이 그 평가가 되면서 그 경매가가 그렇게 됐다는 거, 입찰가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게 큰 충격이었다. 뭐 이렇게 채권 쪽을 하시는 분들은 해석하시기도 하던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연준이 금리 더 올리기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또 시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또 시장은 또 조정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장 항상 뭐 어떻게 움직이면 거기에 이 맞춰 넣잖아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이제 어제 봤던 것 중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환율인데
채권 금리가 저기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딱 그런 위치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분봉으로 제가 일봉으로 나오는 바람에 좀 그렇긴 한데 요 구간이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그 분봉상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좀 갭이 열려 있고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만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그 부분도 입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N 환율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왜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 오늘 N달러도 많이 올랐네요. 네. 원달러도 좀 올랐지만 네, 원화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음봉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음봉이죠. 미국은 빨간색 나오면 이제 떨어진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150을 딱 건드리고 급락이 딱 나왔을 때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 좀 이거 관여를 한 거다, 환 방어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다시 이 150 N 정도 왔을 때 과연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150을 건드리게 됐을 때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채권을 확 팔아버리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또 국채가 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조금 저는 아직은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가 찾을 수 있는 호재는 없었나요, 김동엽 대표님? 오늘 뭐 오른 업종과 섹터 중심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호재는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그 ETF 같은 것들에 좀 휘둘린다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고 그렇죠. 될 것 같으면 운용사 같은 데서는 ETF들을 새로 설정들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수급에 맞춰가지고 해당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한툰가에서 이번 달 내로 뭐 AI 포커스 반도체 뭐 ETF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골 때린 구성이더라고요. 저는 내용은 못 봤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그게 지금 제가 기사를 좀 따온 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여주시면 좋은데 빅3와 17개 종목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빅3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왜 들어갔지? 웃긴 게 저것들을 25%씩 넣는다는 거예요. 맞아. 저도 아까 이거 들었는데 어떻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를 동급으로 보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찾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차이가 뭐 꽤 있는데 한미반도체를 넣으니까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나름대로 즐거워하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 한 17개 종목은 1.47%씩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25%에 한 17개 종목이 구성이 되는 이런 구조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한미반도체를 위한 ETF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HBM 쪽에 좀 관련되는 ETF들이 나오면 관련되는 종목들은 이제 수급은 조금 낮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아마 많은 그 주주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에코프로. 근데 에코프로 실적이 컨센서스가 얼마였어요? 지금 나온 거는 한 딱 67%. 반 나왔습니다. 네? 1,300억 정도였는데 컨센서스는? 네, 600억대 나와가지고 쇼크네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는 쇼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아마 한 2만 원대인가 그 정도 빠진 것 같던데. 근데 시간 외에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빠진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빠졌는데? 아까 전에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한 3%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5% 3.6% 빠졌네요. 조금씩 계속 빠지다가 이러면 내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더 이제 좀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고 하락 출발해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양극재 단가가 떨어졌다, 리튬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충격이 좀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엊그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에코프로가 77만 원대에서 한 11만 원 정도 올라가는 행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3분기 때 기대했던 컨센서스에 뭐 거의 부합이 되던지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2차 전지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대답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기술적으로 이제 한 77만 원대 정도에서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한 50% 빠지면서 기술적인 반등 영역에 속했는데 마침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도와주면서 강하게 이틀 정도 올라온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80만 원이 살짝 이제 걸치면서 아마 시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만 네. 다음 주 초반에 역시 이제 77만 원대나 78만 원대 정도 부근에서 쌍바닥 정도 형성하면서 아마 다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인정을 하죠. 이렇게 뭐 안 나왔어. 이건 이제 이미 팩트로 드러난 거고. 그렇죠. 이제 4분기부터는 기대치보다 좋아질 거야 아니야 이제 이거에 이제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지난 그저께 올라갈 때 또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것이 중국에서 거래되는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다가 이제 수평으로 좀 누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지가 된다고 하면 뭐 실적으로 실망하는 거는 하루거리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 며칠 한 4거래일 연속 또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 강했어요. 예, 탄산 리튬 가격이 또 반등 나왔으니까.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시면 아니 뭐 누구의 의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에코프로 중심으로 사실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개인들은 또 빠져나가시고 이 개인들은 또 반도체 사러 간다 이러면서 에코프로 막판에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어떻게든 단기 반등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좀 많이 빠졌지만 요즘 최근에 계속 횡보하던 그리고 실적의 개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던 주식들도 빠졌는데 이유가 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오늘 보니까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15%인 게 옛날로 치면 한가 맞은 거니까 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크게 터졌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만두도 오늘 보니까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HL 만두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단에서 그 소형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현 이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조정이 다 대부분 받긴 했지만 뭐 적당하게 받았다면 이렇게 이제 시총 1조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오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빠지던 주식들이 더 빠지는 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주를 싫어해요. 아, 더 빠질 수 있다. 네,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빠질 때는 지하실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 추세를 잡아놓은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 항상 해서 뭐 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진짜 거래 대금이 터진 모습은 뭔가 바닥을 좀 잡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어디까지 또 조정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대표님, 이런 주식들 네. 낙폭 과대주로 관심 종목에 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종목에만 껴놓고 매매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삽니까? 저렇게 많이 사실 빠진 너무 거? 뭐 아픈 얘기인데 흔히 말해서 지금 장세라는 게 퍼 기준으로 뭐 100배짜리는 막 좋아요 이러지만 퍼 3-4배짜리 관심 없고 뭐 제일 질문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막 향하는 뭐 진짜 저평가돼 있다고 누가 봐도 보일 수가 있는 애들을 사는 게 맞느냐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뭐 이준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애들이 지하실 1층이면 멈출 것 같은데 충분히 저렴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하실을 더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오버를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 정도면은 됐어라는데 10배가 넘어서 15배, 20배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내려갈 때도 뭐 30-40% 빠졌으니까 됐어 이러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면 60-7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대형주 뭐 시세 나다가 50% 정도 조정받으면 반등 나와 이러죠. 카카오도 옛날에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딱 반 부러진 다음에 30%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5, 60%가 더 빠졌어요. 카카오 지금 4만 원대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고점에서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뭐 그냥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가분들이 아 이쪽이 너무 심하게 빠졌어라고 생각해서 마음 아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서 한 번쯤 더 고생하시게 된다라는 통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장에서 좀 이건 이러면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혹은 정말 괜찮네 이렇게 오르다니 이런 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종목들이 좀 있었나요? 섹터나? 뭐 종목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거 장표를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잘 나오기도 했었고, 이건 이제 종목 리포트는 종목에 대한 건 아닌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사실 생산 문제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또 도모된다고 하면 뭐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요 장표가 뭐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좀 뭐 바로 해석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전선주를 사라는 얘기예요. 전력, 전선. 무조건 전력 인프라도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고 신재생도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선이 필요하고 뭐 차징, 전기차가 뭐 광대하게 깔리게 되더라도 차징과 관련된 전선이 또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결국 전선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하나 있긴 했었는데 LS전선 아시아를 아침에 시초가 공략하는 걸로 일단 어제도 한번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 주식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갔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전선주들이 대표적인 게 없어요.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애들 아직 비리비리하고 원래 LS전선이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진짜 없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주를 보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가 좀 확실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LS 전선이 실질적으로 그 전선을 완전히 다 만드는 그게 가능하고 다른 기업들은 이거 받아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 오늘 저도 LS 아시아 갑자기 확 튀면서 장을 보고 있는데 LS 붙은 게 다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와 여기 난리가 났구나. 초전도체로 한번 갔던 종목이라서 건드리기가 뭐 해가지고 안 봤는데 역시나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가지고 갔네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